안녕하세요. 판도라입니다. 판도라의 공동주택 격리실무 부과하는 법 2탄입니다. 저는 공동주택 격리실무 전반에 대해서 에듀파에서 인터넷으로 강의하고 있습니다. 저는 31차 시로 강의를 하고 있고요. 1차 시부터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쫙 설명을 하고 있고, 부가, 퇴직금 연차계산법, 최저임금, 수익사업부터 시작해서 리스크 예방, 민원 처리까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커리큘럼도 괜찮고, 특히 지방에 사시거나 그래서 학원이 없어서 배우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만들었고요. 여러분 필요하신 분들 있으면 네이버에서 에듀파 검색하시면 들어가셔서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필요하신 분들 많이 이용 부탁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수납부터 부가 명세서 작성까지 배웠고요. 이번 시간에는 검침 주차비 입력부터 부가 마감까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들은 것 중에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으면요, 저희 댓글에다 달아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들은 것도 혹시 이해 안 되시는 거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잘 들으셨으면 또 잘 들었다고 좋아요나 댓글 달아주시면 저도 힘이 나서 더 열심히 할 것 같습니다. 피드백이 없으면 힘이 안 나죠. 어쨌든. 자, 이번에 부가의 순서, 검침, 주차비, 입력 등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검침은 여러분들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해보신 분도 있고 안 해보신 분도 있겠죠. 근데 늘 좀 부가는 헷갈려요, 사실. 그죠? 저도 헷갈렸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상가랑 아파트를 같이 좀 설명을 드리니까 여러분들 좀 양해해 주세요. 상가는 그 과세, 비과세를 나누기 때문에요. 그 전기료는 과세도 있고 비과세도 있어요. 그래서 전기료는 대부분 과세인데 그 중에 전력기금은 비과세고요. 수도료는 전액이 비과세고요. 난방비는 전액이 과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변경된 세대를 더블 체크하도록 한다라고 제가 썼는데요. 전기, 수도, 난방요금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에 대한 사실은 입력이나 그 부분에 대한 부가는 물론 기존과장님이나 기존팀에서 하시겠지만 부가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은 누구죠? 사실은 회계, 격리팀이죠. 격리 직원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이 변경된 세대를 같이 더블 체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액이 너무 급격히 오르거나 내리거나 혹시 0원이거나 할 때는 반드시 더블 체크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너무 급격히 상승하거나 너무 내리거나 이게 계절적인 요인인 경우 그런 경우는 모든 사람이 오르거나 모든 사람이 내리거나 이런 경우는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고 한 세대만 너무 특별하게 특출나게 오르거나 내리거나 했을 경우 그런 경우는 좀 확인을 하셔야겠죠. 그 세대가 어느 날 갑자기 누수가 된다거나 아니면은 잠깐 외국을 나갔다 와거나 이런 경우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영원인 세대도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합과 단일 계약 등을 구분하여 부과한다. 이거는 당연하겠지만 특히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는 그 1년에 한 번씩 과장님들이 종합과 단일 계약으로 1년 요금을 계산을 해야 돼요. 전기요금. 그래서 대표회의에 그 계산된 금액들을 보여드리고 어느 게 더 유리한지 해서 보고해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입주단지 같은 경우엔 6개월에 한 번씩 하는 것도 맞습니다. 자, 검침 입력을 좀 보여드릴게요. 해당 월분을 선택해서 조회를 하는 건데요. 전기, 수도, 온수, 정수, 가스, 난방 이렇게 있죠. 그리고 공통검침과 분리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분리검침은 대부분 입주단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입주단지는 처음에는 입주단지 같은 경우에는 시행사가 입주한 곳이 있고 아직 입주하지 않은 곳이 있잖아요. 분양된 곳이 있고 분양되지 않은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분리해서 검침을 합니다. 이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혹시 시간이 된다 그러면 다른 회차에서 가능하다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검침은 자 보시면 요금 계산, 일괄 계산, 동호 찾기, 데이터 업로드, 환전 요금 조회 이런 메뉴가 있습니다.
자, 요금 계산. 여기는 조회를 눌러봅니다. 맨 처음에 여기 검색 조건에서 월분을 하고 조회를 누르면요. 아무것도 없으면 조회된 데이터가 없습니다라고 나옵니다. 이럴 경우에는 월분 수시를 눌러줍니다. 월분 수시를 누르면요. 전월 지침을 수신하게 되고요. 처음에는 월분 수시를 눌러서 전월 지침을 수신하고 그 다음부터는 전월 지침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당월 지침을 입력하거나 혹은 업로드해서 계산해요. 전월 지침이 수신이 됐으면 다음부터는 여기다가 당월 지침을 그냥 숫자를 보고 입력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데이터 업로드를 해서 엑셀로 업로드 하셔도 됩니다. 좀 보여드릴게요. 요금 계산 있죠? 이거는 전체 금액을 계산해 줄 때 사용하시고요. 일괄 계산도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요. 이거는 사용 금액을 플러스하거나 어떤 형식을 가지고 계산을 해줄 때 이렇게 계산을 해줍니다. 할인을 해줄 때나 이렇게 계산할 때 요금 계산이라는 두 번째 방식을 사용을 해줍니다. 일괄 계산. 그리고 동호 찾기는 그 한 세대를 해주고요. 데이터 업로드는 말 그대로 데이터 정기 엑셀을 업로드하는 형식인데요. 요거는 요 편집 순서라는 거 있잖아요. 요거를 체크해줘. 내가 업로드해 줄 것만 클릭 해주고요. 거기에 맞는 거, 그 파일을 엑셀로 만들어서 화면에다, 바탕화면 같은 데다 놓고 찾아보기로 해서 업로드를 해주는 겁니다. 만약에 동호는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정월 지침과 당월 지침, 사용량을 넣고 요금을 넣을 거다 넣고 TV 수신료까지 넣을 거다 그러면 체크 한 다음에 그 부분을 숫자를 넣고 그 엑셀로 저장을 해놓고 그걸 찾아보기 위해서 업로드한 다음에 저장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한전 요금 조회는 요 화면입니다. 요금 계산 비교표입니다. 요 화면 있으세요? 자, 아까 이제 수도랑 온수랑 그런 것도 업로드하는 게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전기 요금만 업로드하는 거를 보여드렸어요. 그 중에 제가 조금 신경 쓰셔야 될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수도는 수도 사용량 플러스 온수 사용량이 수도 사용량입니다. 그러면 수도 사용량과 온수 사용량 중에서 어떤 게 더 많을까요? 당연히 수도 사용량이 더 많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수도 사용량 플러스 온수 사용량이 수도 사용량이니까요. 혹시 온수 사용량이 더 많다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아무리 온수만 다 틀어놓고 쓴다, 온수 쪽으로 100% 틀어놓고 쓴다 그래도 수도 사용량이 더 많겠죠? 만약에 반대라면 계량기가 반대로 달린 겁니다. 옛날에 제가 어느 입주단지에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분이 오셔서 자기는 입주 때부터 이상하게 온수요금이 더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럴 수도 있나? 라고 저희 과장님하고 가서 확인을 해봤거든요. 저희 과장님이 가서 확인을 해보셨거든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 있었을까요? 계량기가 반대로 달려 있었습니다. 입주 시에 다신 분이 반대로 설치하신 거예요. 네. 계량기 설치를. 그래서 그 온수에다가 냉수 연결해 놓고 냉수에다 온수 연결하신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누가 이렇게 물어보시면 그럴 수도 있어요 라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반대로 달린 거예요. 그리고 수도요금을 업로드한 다음에 온수요금 업로드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도요금을 다시 계산해야 되겠죠. 왜 그럴까요? 수도요금에 온수요금이 더해졌으니까 다시 수도요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근무를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하실 거예요. 사람들이 이상합니다. 우리 수도요금은 10인데 우리 수도 요금 고지서를 보니까 합계가 15가 나왔어요. 왜 그럴까요? 이거 옆집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옆집 걸까요? 아니에요. 우리 집 겁니다. 왜냐하면 수도 온수요금입니다. 이상하네. 여기 난방요금에 온수요금이 있는데 우리가 온수요금을 2번 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난방요금에 있는 온수요금은요, 실제 물 요금이 아니라 온수 데우는 요금이에요.
원래는 온수도 뜨거운 물이 팔팔 나오는 게 아니라 원래는 찬물을 데워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온수 데우는 요금이에요. 난방요금의 온수요금은 물요금이 아니라 온수 데우는 열요금입니다. 잊지 마세요. 그리고 온수에서 나오는 것도 어차피 물은 이용되잖아요. 그래서 그 요금은 수도요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수도요금은 수도세 플러스 온수, 수도 사용량 플러스 온수 사용량입니다. 잊지 마세요. 제가 큰 거 알려드린 거예요. 혹시 누가 물어보시면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자, 전산 부가 처리를 좀 한번 볼게요. 자, 과세 비과세를 확인해서 입력을 합니다. 이거 역시 상가죠. 과세 비과세 잠깐 알려드리면 제가 물어보면은 과세인지 비과세인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장기수원 충당금 비과세, 수도요금 아까 말씀드렸죠? 비과세, 전력기금 비과세, 수도요금 비과세, 우편요금 비과세. 예, 과세 비과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비과세 있는 것만 말씀드린 거예요. 네, 비과세 정확히 확인해서 입력하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발생금액을 정확히 확인한다. 뭐 당연히 발생금액 확인해서 입력하시죠. 그 다음에 부가방식 확인한다. 부가방식은 어디 있을까요? 부가방식은 관리규약 뒤에 있죠. 네, 관리규약 뒤에 있는 거 확인하셔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자, 회계 프로그램 기초에 우리 자동이체 하는 거 좀 볼게요. 자동이체 세대 등록은 뭐 말 그대로 자동이체 세대 등록하고 관리하는 메뉴예요. 자, 지점이체랑 본점이체 요 두 가지 한번, 요 두 가지를 제가 얘기해 볼까? 귀를 쫑긋 세우고 한번 들어보세요. 지점이체는 뭐냐면 관리소하고 은행 지점이 계약했어요. 신규 해지 리스트를 매달 관리소에서 직접 수정이 가능해요. 요거는 어디가 그러냐면 외국계 은행 있잖아요. 외국계 은행들은 이런 서비스를 잘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뭐 SC제일은행 같은 데 있잖아요. 이런 데는 본점 이체를 잘 안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랑 몇 건 거래 안 하는 데 있잖아요. 이런 데는 본점 이체를 잘 안 해줘요. 그런 데는 우리가 어떻게 해주냐면 은행에 직접 우리가 도장, 그 자동이체 세대 도장 뽕 찍어서 우리가 직접 갖다 주고, 거기서도 그 자동이체 완료되면 우리한테 도장 가져가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또 그거 가지고 와서 자동이체 세대 잡고, 이런 거를 지점 이체라고 얘기를 하고요. 본점 이체는 관리소와 은행 본점이 계약을 우리 했어요. 그래서 신규 해지 리스트가 자동으로 XPRP로 들어옵니다. 이거 우리가 처음에 은행이랑 계약할 때 다 이거 계약합니다. 자동이체 계약하죠, 여러분?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다 계약합니다. 본점 중복 확인은 이게 본점 이체잖아요. 그러니까 본점에 중복했느냐, 혹시 중복 신청 세대가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본점과 본점 처리 은행이 중복된 경우, 본점과 본점 처리 은행이 중복된 경우, 말 그대로 이중이라는 거죠. 이중 납부대요. 금액이 이중으로 납부될 수 있으므로 입주민에게 해지를 요청하세요 라는 겁니다. 자, 부가 마감 후에 금액 수정. 제 친구는 경력이 되게 오래됐는데 이게 부가 마감 후에 금액 수정되는지 몰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야 돼 그랬거든요. 정해진 납부 마감 이전에 아파트 데스크에서 금액이 수정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근데 다 되는 게 아니고요. 뭐 D-5일 전, D-3일 전 이렇게 돼요. 카드는 은행 영업일 뭐 D-5일 전인가 뭐 그렇고, 은행은 은행 영업일 D-3일 전인가 뭐 이렇습니다. 이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 금액 마감 했는데 어떤 분이 관리비를 내버리셨어요. 이분 자동이체 세대인데 그럼 빨리 수정해야 되겠죠? 그럴 때 수정 빨리 해주시면 됩니다. 자, 자동이체 세대 등록은 여기 있죠? 자동이체 본점 등록, 본점 이체 확인. 저는 이 자동이체 현황에서 조회를 딱 한번 눌러주고 본점 이체 현황에서 조회를 딱 눌러주면 딱 나오잖아요, 내용이. 그러면 저장을 딱 눌러줍니다. 혹시 본점 중복 확인이 됐는지 뚝 눌러주면, 없으면 저장 눌러주고 끝입니다. 자, 수납 계좌 공지 현황인데요. 자, 이제 부가 처리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홍진에서 왜 이런 순서대로 부가 처리를 만들어 놨을까요? 왜냐면 요 순서대로 하라고.
홍진도 머리가 나쁘지 않아요. 머리가 좋아요. 그러니까 이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수납계좌 공지사항, 수납계좌 공지사항입니다. 공지사항 쭉 이렇게 예쁘게 써주시면 되고요. 수납계좌 공지사항은 한 줄당 30자, 총 12줄이에요. 입력 가능하고요. 수납계좌 클릭 시 수납은행명 입력 가능합니다. 여기에요. 바코드도 출력 가능합니다. 자, 부가의 기초작업을 통해 부가 연월, 산출기간, 시작일, 종료일, 납부 마감일, 납부 마감 일시, 마감 횟수, 출력 의뢰 일수 등을 표시하는 메뉴예요. 여기 행추가를 띵 누르면은 여기 부가 연월, 시작일, 종료일, 납부 마감일이 나오는데요. 납부 마감일은 은행 영업일로 수정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은행 영업일로 수정을 이 납부 마감일이 납부 마감일이 왜 중요할까요? 자동이체 마감일이요. 자동이체 마감일. 여러분, 자동이체 마감일과 우리 지로납부 마감일이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같아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납부 마감일은 은행 영업일로 수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부가 마감을 하면 마감으로 바뀌고 그 전에는 진행인 상태로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장을 눌러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이제 별도 금액을 등록을 해줄 거예요. 별도 금액을 등록하는 메뉴고요. 엑셀 자료를 업로드하거나 전월 금액을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중간관리비 예수금 등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 부가 항목명, 동호, 분류구분, 상호, 계산 방법, 금액 있고요. 요거는 OCR 수수료, 가수금, 행추가, 엑셀 자료 올리기, 전월 금액 가져오기. 전월 금액을 그대로 가져올 수도 있고, 엑셀 자료를 업로드할 수도 있고, 행추가는 하나씩 가져오는 거고, 가수금 우리가 만들어 놓은 회계 자료를 여기로 불러오실 수도 있습니다. 자, 엑셀 편집 순서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A 항목 코드, B는 동, C는 호, D는 세대 구분, E는 계산 방법, F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 순서대로 꼭 넣으셔야 돼요. 세대 구분은 A는 세대 구분요. 세대 구분은 D, 이 세대 구분은 1은 입주자, 2는 사업소, 3은 시공사, 4는 전출자, 5는 소유주, 9는 총 부가분이에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이제 이게 일반적인 경우에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분리부가를 하는 경우 있잖아요. 분리부가를 했을 때는 이게 총 부가분으로 안 하면 계속 흐트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만약에 분리부가 하는 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총 부가분으로 해야 되는 경우 있으니까 요거는 막 자꾸 이게 이상하게 나온다 그러면 어디에다 물어봐야죠? 프로그램 회사에다가 그쵸, 이상하게 나오는데 이거 총 부가분으로 해야 되냐요? 이렇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계산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1번이 덮어쓰기, 2번이 금액 더하기, 3번이 금액 빼기, 4번이 금액 곱하기, 5번이 금액 나누기예요. 덮어쓰기는 말 그대로 일반 관리비에 이 금액은 그냥 덮어쓰는 거고요. 금액 더하기에는 그 금액을 더해주는 거, 더 추가해주는 거, 금액 빼기는 그 금액을 빼주는 거, 금액 곱하기는 2배로 해주는 거, 금액 나누기에는 반으로 나누는 겁니다. 항목 코드, 동호, 세대 구분 계산 방법, 금액 요거 참고하시고요. 엑셀은 XLX 97에서 2004 통합 문서 형식만 저장이 돼요. 이것 때문에 안 되셔가지고 계속 안 된다고 막 끙끙 앓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요거 확인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리비 부가 처리를 하는 방식을 좀 알려드릴게요. 요 화면은 되게 중요한 화면이에요. 우리가 부가할 때 제일 많이 보는 화면이에요. 여기다가 우리가 아까 전에 재무제표 완료하고 그 다음에 부가 내역서 만들었죠. 부가 내역서 만든 걸로 보고 여기다가 당월 발생 금액에 입력을 할 거예요. 그걸 보기 전에 관리비 부가 처리 이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부가 항목은 여러분 아시죠? 일청, 경소, 승수, 낭급 뭐 이런 거 아시죠? 일반 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승강비, 유지비, 수선 유지비, 화재보험료 뭐 이런 거 아시죠? 그게 이렇게 쭉 부가 항목이 있고요. 상가 같은 경우에는 과세 구분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부가 연월이 있고요. 뭐 구분은 관리비랑 선수관리비 이런 게 있겠죠. 그리고 부가 기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부가 기준은 뭐냐면 가장 기본적인 면적부가, 그룹부가, 그 다음에 개별 수신, 그리고 별도 금액 부가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면적 단가를 설명을 드릴게요.
면적 단가는 말 그대로 제곱미터당 단가입니다. 세대가 뭐 33제곱미터다. 그러면은 1제곱미터당 얼마씩 해갖고 면적 단가 곱하기 33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룹 부가는 뭘까요? 만약에 1동과 2동이 있다. 그러면은 어느 상가가 있어요. 그러면 1동과 2동이 있어요. 그럼 1동만 부가하고 2동은 부가하지 않는 경우. 그러면 1동 그룹, 2동 그룹 이렇게 해서 1그룹을 나누고요. 아니면 1층에서 10층까지가 있는데 1, 2층을 1그룹, 3에서 10층을 2그룹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1, 2층은 부가하지 않고 3에서 10층만 부가를 하는 경우에는 1그룹과 2그룹 이렇게 해서 그룹을 나누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 수신은 뭘까요? 말 그대로 세대당 개별로 수신을 하는 겁니다. 이런 건 뭐가 있을까요? 세대 전기료, 세대 수도료, 세대 난방비 같은 사용료가 있겠죠. TV 수신료도 물론 개별 수신이겠죠. 별도 금액 부과는 뭘까요? 별도 금액 부과는 여기 별도로 금액 등록한 금액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뭐 주차비 같은 것도 있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것들, 뭐 특별히 비용 부과하는 것들, 뭐 가수금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별도 금액 등록하는 것이 별도 금액 부과입니다. 자, 그럼 여기 자료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요게 이제 당월 발생 금액을 당월 발생 금액을 쭉 입력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요걸 입력을 하기 전에 여기를 좀 볼게요. 엑셀 자료 올리기는 말 그대로 엑셀로 해서 자료를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전월 발생 금액을 불러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어떨 때 쓸까요? 매달 동일한 금액을 쓸 때는 전월 발생 금액을 그대로 불러오면 되겠죠. 회계금액 집계는 뭘까요? 회계금액 집계는 만약에 2019년 12월분 전표를 저희가 다 입력을 해놨을 거 아니에요. 입력을 해놨잖아요. 그럼 2019년 12월 일반관리비, 2019년 12월 만약에 뭐 청소비 이런 전표를 다 끌어놨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전표를 다 불러오는 겁니다. 비용을. 그러면 그걸 잘 연결해 놨다면 우리가 일일이 발생금액을 입력하지 않아도 회계금액 집계로 딱 비용을 불러올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걸 잘 연결해 오지 않은 경우는 그냥 당월 발생금액에 입력을 해 주셔야 되겠죠. 예, 요 세 가지는 그런 내용이고요. 단가표랑 내역서. 요 단가표랑 내역서는 요거에 그냥 그 내용, 단가표랑 내역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당월 발생 금액을 다 입력을 하셨으면 단가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옆에 재부가 선택 있죠? 그거 클릭하시고 단가 처리를 눌러줍니다. 그러시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요 밑에. 요거는 이제 면적 단가. 면적 단가는 저절로 금액이 저절로 뿌려지고요. 이 그룹 부가 있잖아요. 그룹 부가는 그룹별로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1동 전체에만 만약에 금액을 넣어줄 거면 여기 1동에만 금액을 넣어주시면 되고 만약에 2동에만 넣어주실 거면 2동에만 발생 금액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기가 알아서 부과를 해줍니다. 네. 발생 금액 입력하기, 부과 연월을 확인하고 조회를 클릭한 다음에 회계 금액 집계를 클릭하여 전표에서 발생 금액을 가져오거나 아니면 수기로 입력을 합니다. 저장을 클릭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회계 금액을 집계를 해서 여기 쭉 불러오거나 만약에 입력을 제대로 안 하거나 연결을 잘 안 했을 경우는 직접 여기에 뭐 금액을 칩니다. 쭉쭉쭉쭉 치고 저장을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 부가를 선택을 해서 단가 처리를 해준다 이야기입니다. 단가 처리 클릭. 면적 단가로 부과하는 항목의 경우 발생 금액을 입력 후 단가 처리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계산되어 부과되고요. 그러면 확인 후에 저장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러면 일단 부과는 끝난 건데요. 이 부과를 했는데 이 세대 단가가 내가 부가 내역서에 한 단가랑 딱 맞으면 좋은데 거기에 조금 조정하거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가 내역서를 딱 부가 내역서에 있는 거랑 이걸 맞추는 게 맞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클릭을 해주시면 여기 단가를 변경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 금액을 변경해 주시고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여기 세대 단가, 부가 내역서 단가를 보시고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변경해 주시면 되세요. 제가 아직 아이했나 물어보네요. 자, 분리부가는 그 입주 아파트 있잖아요. 입주 아파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시행사나 뭐 사업소나 시공소에서 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입주하신 분들이 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소에서 시공사에서 내는 경우, 그런 경우를 관리 일수에 따라서 나눠내는 거예요. 이건 좀 어려워서 제가 그냥 보여만 드리겠습니다. 자, 부가총괄표는요, 관리비의 당월 발생금액, 부가금액 등 부가의 총괄을 보여주는 금액이고요. 이거는 당월 발생금액과 당월 부가금액, 부가차액, 전월 발생금액, 전월 부가금액 증감을 보여줍니다. 이걸 보면은 지난달엔 관리비가 얼마였는데 이번 달엔 얼마였구나. 이 단지는 거의 차이가 안 나죠. 사실 관리를 이렇게 해야지, 너무 관리비가 들쑥날쑥하면은 입주민들이 굉장히 좀 많이 뭐라고 하시죠. 자, 관리비 조회. 관리비 조회는 뭐냐면은 이 관리 총괄표가 전체적인 금액을 보여줬다면 이 관리비 조회는 한 세대 한 세대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거기서 이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여기가 여기 보시면 분리가 있고 여기 합산이 있거든요. 네, 이 단지는 이제 이거는 제가 좀 뒤가 설명을 드리는데 여기는 이제 분리랑 합산이 있는데 이제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제 B101호, 102호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보여드리는 거고요. 여기는 세대별 금액과 전체 금액을 다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차감 금액 같은 거를 여기서 확인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혹시 이제 관리비를 다 했는데 과원합을 확인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내가 혹시 부가를 다 했는데 중간관리비에 있는데 마이너스 금액이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마이너스 금액 나온 세대를 확인하는 거는 부가처리 회계 프로그램 입력에서 그 부가의 부가처리 관리비 조회 과원합 확인에 들어가시면은 여기 전체 금액의 마이너스의 옆에 클릭하시잖아요. 여기 체크 요걸 하시면 중간 정상 과수금 또는 과원화 처리 시 마이너스 금액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 체크를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수금 처리 시 착오로 인해서 미수관리비가 마이너스가 나온 세대를 확인할 경우에는 관리비 조회에서 마이너스 금액을 체크 후에 조회하시면 돼요. 여기서 조회를 딱 누르시면 당월 부가액이 마이너스 나온 세대가 나온 동호수가 표기됩니다. 미수 체크 시 미납액과 연체료가 표기되니까요. 미수 미체크 시에는 미납 금액이 미표기됩니다. 요거 저도 잘 몰랐던 건데 어디 보다 보니까 이게 있어서 여러분 알려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자, 이제 부가가 이제 완료가 됐어요. 부가가 완료가 됐어요. 요거 하기 전에 저는 이게 부가가 완료가 됐으면 부가가 완료된다면은 요거를 이제 봐야 되겠죠. 부가총괄표를 확인하여 발생 금액을 미부가 관리비 금액으로 삽입을 합니다. 자, 합계 당월 발생 금액 합계를 말일전표 1 미부가 관리비의 관리비 수입 전표에다가 이 부가총괄표 발생 금액을 써주는 거예요. 써주시고 제가 요거 설명드리려고 했는데요. 합산동호. 요거는 이제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일반 아파트 중에 펜트하우스 있는 데 있죠. 펜트하우스래네요. 펜트하우스 있는데 2개 합해지고 3개 합해지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는 요거 신경 써줘야 되겠죠. 합산동호. 상가 같은 데는 굉장히 많은데요. 일동 여기는 101호, 102호, 103호가 합게 되어 있잖아요. 이거 특히 신경 써줘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중간관리비 정산하실 때 이걸 만약에 일반 동어로 해서 중간관리비 정산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3세대인데 한 개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원래 30만 원을 정산해야 되는데 10만 원만 정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부가 마감을 하는데 여기가 합산 동호하는 단지다. 그럼 반드시 요거를 동호 구분을 합산 동호로 하셔야 됩니다. 제 친구는 15년차 경리인데 실수로 중간관리비 정산할 때 합산으로 안 하고 일반으로 해갖고 이 친구가 15만 원인가 20만 원 물어준 적 있어요. 이거 반드시 합산 동호 관리 부가 마감하실 때도 반드시 확인하시고 하셔야 합니다. 뭐 어렵진 않아요. 처음에 해주시고 처음에는 이렇게 옆에 입주자 관리에서
동호수 옆에 101동은 101호, 101호 이렇게 클릭만 해주시면 돼요. 어렵진 않은데 그 다음에도 항상 확인을 한 번씩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부가 마감을 해줄 건데요. 자료 수신은 세금계산서 자료 수신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19년 거면 호가 있잖아요. 몇 호다, 몇 권, 몇 호 이런 거 해주시는 거고요. 가수금 이월 출력은 부가 마감 후에 가수금 이월 출력 가능하세요. 마감 취소 기능이 예전에 없었는데 이제 마감 취소 기능이 생겼더라고요. 그리고 부가 마감은 부가 마감 기능이에요. 근데 마감 취소 기능이 마감을 하면 연체료가 계산이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부분은 생각하시고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부가 마감을 하기 전에 이제 자동이체 같은 거는 다 수신하시고 하셔요. 진행이 이제 부가 마감 누르시고 전에 자료 수신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가 마감이 됩니다. 고생하셨어요. 자, 이제 부가 마감을 여태까지 너무 고생하셨고요. 이제 부가 마감 금액 확인을 좀 한번 해볼게요. 격리에 킥! 자, 부가 전에는요. 통장과 회계일자 별 금액이 반드시 일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통장과 회계일자, 일자별 금액이 반드시 일치해야 되고요. 실제 수납 금액과 회계 금액을 확인하고요. 현금 출금이 혹시 누락되지 않았는지, 저도 가끔 보면 영수증이 누락된 게 있더라고요. 영수증 누락되지 않았는지 꼭 확인하시고요. 재무제표를 먼저 꼭 부가 내역서 작성하시기 전에 꼭 작성해서 누락 가능한 가수금, 현금비용, 가지급금, 직기비품, 미지급금 등을 반드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부가를 한 후에는요. 말일전표 입력 후에요. 미부가 관리비 수입, 손익계산서의 관리손익을 꼭 확인하셔서 관리손익이 0원이 돼야 됩니다. 손익이나 손실이 나면 안 되세요. 재무제표 부생명세서에 말일전표 금액 입력 후 자금흐름표의 차액을 확인합니다. 저는 이제 재무제표를 1차로 완성하고 부가 후에 다시 관리비 수입하고 미부가 관리비를 거기다 다시 이제 금액 정확한 걸 써놓잖아요. 그런 다음에는 그 자금흐름표에 차액이 0이 딱 되는지 확인을 합니다. 자, 이제 부가 마감을 하고 출력 의뢰를 할 거예요. 고지서 부가 마감이 자동 출력 의뢰. 부가 마감 등록 완료 후에 마감 처리한 후에요. 인쇄소에 출력 의뢰하는 메뉴예요. 출력 의뢰 후에는 수정이 불가합니다. 출력 의뢰 방법은요. 조회를 클릭하고요. 부가 마감된 월분과 부가 진행 중인 월분이 표시돼요. 그럼 진행 중인 월분 확인 후에 부가 마감을 클릭합니다. 부가 마감 후에는 반드시 상단의 조회 버튼을 클릭해서 알파벳이 C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요. 부가 마감 후에 출력 의뢰 버튼을 클릭합니다. 우측 상단 위에 부가 자료 올리기에 들어가서요. 부가 내역서를 첨부하면 되시고요. 근데 저도 이거 한번 실수한 적이 있는데요. 일부 대리점 형태가 달라요. 저는 항상 그 본점에만 근무를 해가지고 올린 다음에 그냥 당연히 거기 끝난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여기는 다른 대리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메일, 다른 기타 사이트에다가 이거를 업로드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그쪽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저 그쪽에서 전화 안 왔으면은 이 부가 내역서 못 받을 뻔했다니까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메일이나 기타 다른 사이트에 업로드해야만 되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처럼 못 받으실 수도 있어요. 못 받을 뻔 하실 수도 있어요. 자, 회계 데이터 전송, K아파트 전송하셔야 되고요. 부가 마감 후에 K아파트의 부가 내역서를 공개 꼭 하셔야 되고요. 공개 자료는 국토부에는 한 달 전, 서울시는 2달 전에 저장하시고요. 2달 전을 저장하시고요. 미등록 시에는 과태료 있습니다. 확인할 내용은요. 회계 데이터 전송 부가금액과 다를 시에는요. 계정이 국토부 계정과 연계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되고요. 공용분과 장기수선 충당금, 잡수입, 자치출은 확인 후에 수정 입력하시면 됩니다. 회계 데이터 전송하시는데요. 단지 고유 번호나 사업자 번호를 꼭 등록을 하시고요. 부가 연월 있잖아요. 요거 등록을 하셔서 조회를 누르시고요. 금액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저장을 눌러주시면 보내져요, 여러분. 그리고 회계 데이터 전송 있잖아요. 이거 여기 들어가실 때는
회계관리 기초정보에 회계 데이터 전송 들어가시면 됩니다. 2014년, 2019년 1월이면 2019년 1월분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세요. 회계연월이랑 부가연월 맞추시고요. 그리고 공동관리비 등록하시고 사용량 공동 등록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등록하신 다음에 여기서만 끝내는 거 아니고 K아파트에서도 열어주셔야 되는 거 아시죠? 열어주시고요. 그리고 뭐 장충이나 잡수입 혹시 뭐 안 맞는 거 있으면은 좀 확인하셔서 금액 조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부가의 그 세대별 부가 금액 그 가수금 같은 거 있잖아요. 혹시 내가 그 넣어줬는데 금액 확실히 맞는지 그 확인해 주시고 세대별로 일일이 들어가셔서 혹시 가수금 내가 넣었는데 잘 들어갔는지 확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가마감 했을 때 유의사항 좀 말씀드릴게요. 부가마감 전에 손익계산서를 확인해서 관리손익 꼭 확인하세요. 손실이나. 그리고 미수금, 가수금, 차감 반드시 확인하시고요. 자동이체, 세금계산서, 상가 같은 경우는 세금계산서 수신 꼭 하시기 바랍니다. 부가하시느라고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저는 한 3단계 거쳐서 부가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드시 제가 하는 거는 통장과 그 회계 전표를 반드시 맞추고요. 그 전에 물론 당연히 전표를 당연히 다 입력을 하고 전표 출력을 해서 다 하고요. 그 다음에 통장과 전표를 일일이 다 맞추고요. 통장과 그 다음에 그 회계를 맞추고 그 다음에 재무제표 반드시 하고 그 다음에 부가한 다음에 다시 재무제표 한 다음에 자금흐름표까지 완료를 합니다. 그 다음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는 당연히 거기 손실 나는지 관리손익이 나는지 반드시 확인합니다. 그렇게 4단계 정도를 거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 특히 말일에 연말 12월 말일 날은 가장 중요한 게 또 있어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될 게 12월 말이든 어쨌든 말일 날 조심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은 그 잔액증명서 확인을 좀 하셔가지고 내가 모르는 사이에 이자 수입이라던가 이런 게 붙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통장만 보시지 말고 이자 수입이라던가 퇴직연금 같은 거에 나도 모르는 금액, 이자 수입 같은 게 붙었는지 꼭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 고생하셨고요. 부가 잘 하시고, 부가는 입주민과의 약속입니다. 다른 건 모르겠지만 부가는 더욱더 틀리지 말으셔야겠죠. 부가 잘 하시리라고 믿고 우리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더욱 힘이 나서 더 열심히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